계좌번호, 카드, 신분증의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인데요. 내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줄줄 샌다. 진원주는 어딜까 생각해 보셨나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양한 범죄에 악용됩니다. 큰 금액을 잃기도 하고 카드 도용은 물론 명의 도용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우리가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에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내 개인정보 지키는 방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돗물처럼 줄줄 샌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경위님. 네, 맞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원하지 않는 오피스텔 정보라든가 부동산 정보 혹은 보험을 가입하라는 그런 권유 전화를 한 번씩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꾸 문자를 받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개인정보는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 번호, 얼굴 흉터, 과태료 납부 내역 중에 개인정보는 몇 개 정도 될까요? 1, 2, 3, 4까지 저는 한 4개 될 것 같은데요? 뭐 흉터야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개인정보 아닙니까? 네. 네, 정답은 여기 나온 내용 모두 다가 개인정보라는 것입니다. 아, 흉터도?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개인정보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적사항을 생각하죠. 우리 네.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요. 예. 이런 인적사항은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정보인 반면에 네. 우리 지금 최근에는 CCTV라든가 웹캠에 촬영된 영상 정보까지도 개인 정보로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CCTV에 촬영된 내 얼굴이라든가 어머나. 컵에 찍힌 지문이라든가 내 키, 몸무게 같은 신체적 정보도 있고요. 또 재산적 정보로는 내 소득, 통장 계좌 내역, 아니면 신용카드, 뭐 주택, 자동차 정보 등이 있으며 또 내 학교가 어디 출신인지, 생활기록부라든가 병역 여부, 직장 범죄 여부 등은 사회적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처럼 하나의 정보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도 개인정보이지만 하나의 정보로 알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정보들을 결합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개인정보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요.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이제 지키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 새는 내 정보 이것을 조심해라. 첫 번째는요. 이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명함 아닙니까? 명함? 전화기? 명함에 뭐가 많이 써져 있잖아요. 저는 전화기인 것 같은데 뭘까요? 택배 상자 영수증 이런 거 함부로 버리는데요? 버리지 마세요. 네. 그냥 버렸는데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버리는 영수증 그리고 예. 택배 상자 속에 내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의외예요. 몇 해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택배 상자를 그냥 무심코 버렸는데 그 택배 상자 속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몇 시간 후에 택배가 네. 도착할 거라는 문자를 보내고 어머나. 택배 기사인 척 위장해서 주택에 침입해서 현금이라든가 귀중품을 훔쳐간 사례도 있었는데요. 또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영수증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영수증에는 내 카드 번호가 4자리 숫자 이상 정도만 별표로 표시되고 내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영수증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용했던 많은 영수증들을 딱 조합하면 내 카드 전체 번호가 노출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갑에 모아놨던 영수증을 한 움큼씩 이렇게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버리거든요. 요거 조심해야 됐다는 거 오늘 새롭게 배웠고요. 네. 그 다음은 조심 또 조심하세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강조를 해주셨어요. SNS에 올리던 사진? 어머.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SNS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특히 지난 4월에 있었던 가정집에 침입해서 새 모녀를 살해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사건에서도 그 범인이 게임상에서 알게 된 큰딸하고 큰딸을 계속 스토킹하면서 큰딸을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큰딸이 올렸던 SNS상의 택배 주소를 보고 아이고. 퀵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그 주택에 침입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을 벌인 그런 범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건 기억해요.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잔인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SNS에
올린 그 사진을 보고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저도 SNS 올릴 때마다 혹시나 내 개인 정보가 흘리지 않았을까 내 걱정을 하면서 올리는데 이런 사례 또 다른 또 피해 사례가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SNS상에 내 개인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자녀, 손주 사진 되게 많이 올리는데요. 네. 특히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이 올리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손주가 임명장을 받거나 아니면 상장을 받았을 때 딱 이렇게 상장을 들고 웃으면서 아, 맞아요. 이런 사진을 SNS상에 올리는데 예. 그럼 여긴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아,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아, 맞습니다. 우리 손주 사진, 얼굴 누구인지 알죠? 그게 또 좋은 무슨 거예요. 학교 나오죠? 몇 학년, 몇 반 이름까지 너무 고스란히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항에서 저 오늘부터 해외인가요? 하고 비행기 티켓을 딱 아, 맞아. 찍어서 네.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 비행기 티켓 QR코드 안에는 모든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가족끼리 2박 3일 강원도로 캠핑 그래, 왔어요. 네. 뭐 부산으로 3박 4일 호캉스 왔어요. 이런 걸 SNS에 올리면 네. 그 말인즉은 뭐죠? 우리 집은 지금 비어있다. 어머. 맞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선택해, 없어요. 선택해. 네, 2박 3일 비어 있어요. 이래서 빈집털이범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오, 정말 소름.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제 주변에 그냥 어르신들 보면 그냥 예뻐가지고 그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손주 사진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럼 이거 다 내리라고 해야 되나요? 내린다기보다는 내 아이를 네. 좀 특정할 수 있거나 내 아이와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집 주소라든가 아까처럼 학교 이름, 뭐 유치원 이름 이런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지워서 SNS상에 올리는 게 좋고요. 또 불특정 다수가 모두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보다는 내 친한 지인들만 볼 수 있는 친구 공개로 좀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하시는 분도 맞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에 예.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알고 급하게 방송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독자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시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정보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인이 돼서 지킨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누르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문자 메시지 쪽 URL 이거를 누르면 안 된다고요. 네, 다들 문자 메시지 속에 포함된 URL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라든가 저금리 시민 서민 대출자로 선정되셨습니다라든가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어떤 URL이 와요. 적혀 있는 문자를 누를 받으면 뻔했는데. 어때요? 네. 내가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내가 득이 되는 이런 고마운 문자를 누가 보냈을까 하고 굉장히 클릭하고 싶지만 네. 그것을 딱 URL을 클릭하는 순간 그게 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면서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범죄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내 휴대폰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해서 고액 대출을 받기도 하고 내 휴대폰 속에서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 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해가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혜택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된다. 네.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혹하는 뭔가를 주면은 하지 마세요. 뭘까? 회원 가입을 유혹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무료로 선물 줘요, 무료로 뭐 사은품을 줍니다 하면은 지나가서 꼭 기웃거리고 참여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그냥 주지 않죠. 지금 김승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 그냥 제 개인정보 조금 몇 가지 입력을 했는데 네. 선물을 준대요. 받아오죠. 또 저는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배송료가 아깝네 하는 찰나에 옆에서 깜빡 개인정보 몇 개를 입력하면 할인 쿠폰을 준대요. 맞아요. 바로 입력해서 할인을 받아서 딱 쇼핑을 하지만 그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은품을 받겠다고 또 할인 쿠폰을 받겠다고 입력한 내 개인 정보들이 헐값에 팔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출돼서
원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 혹은 범죄까지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 정말 알고 보니까 내가 내 개인정보 가져가세요 하고 입력한 경우도 굉장히 맞아. 많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디 가는 장소마다 출입 명부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QR코드로 인증하기도 하고 안심코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 가면은 수기로 내 명부를 작성하세요 네네.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수기로 내가 작성을 했던 식당에 온 적이 있지 않냐면서 스토킹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라는 것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아마 개인 안심번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 개인 안심번호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네. 앞으로는 내 개인 연락처가 아닌 음.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심콜은 들어봤는데 이게 안심번호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안심. 네, 어떤 건가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인 안심번호란 QR코드를 발급하는 기관이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패스 앱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QR코드 체크 인증으로 들어가시면 그 QR코드 보이는 것 안에 내 개인 안심번호가 위에 찍히게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숫자 4개와 한글 2개의 조합으로 번호가 찍히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다중에 출입하는 장소에서 수기로 내 인적사항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 연락처 대신 이 안심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다. 네, 개인정보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겠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지만요. 제가 한번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예. 112로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마트에서 부모님이 마트 카트에 있는 물건을 트렁크에 싣고 그 카트를 갖다 놓는 사이 5살 된 꼬마아이가 없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예. 그 CCTV 상에서 어떤 흰색 차에 어떤 남성이 그 5살 된 아이를 태우고 가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그게 렌트카 업체로 딱 소유주가 뜨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저희가 렌트카 업체에 전화해서 그게 누가 그 차를 빌려갔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렌트카 업체라면 네. 그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안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를 생각하면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게 경찰이 알려달라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지. 경찰이 무서운데. 맞습니다. 무조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례처럼 급박한 상황,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재산적으로 피해가 볼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 재난 대응할 때 아니면 간염병에 대응할 때 또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위험이 있거나 또 급박한 재산 손실이 우려가 있을 때는 제3자 네.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쉽게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랬을까? 아, 바보 같아, 진짜. 네, 후회가 됩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많이 샜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거나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털렸거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공개 수배, 털린 그림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도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또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 게시물을 제보하면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내 정보 안심 온도계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벤트가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 전화번호가 유출되는지 의심되면 통화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신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네. 통신사의 고객센터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혹은 네. 직영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굳이 이번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6개월 통화 내역 확인할 수 있던 것이 네. 2배로 늘어나서 오. 1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신청해서
열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걸 텐데 평소에 저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경희님?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실천을 위한 10대 생활 규칙이 있는데 제가 이미 벌써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째, 택배 송장번호라든가 맞아.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지 버리지 말아라.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SNS상에 사진 같은 것을 업로드할 때 나를 추적할 수 있는 것, 내 자녀를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라이브 방송 시에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위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또 문자 메시지 쪽 URL은 절대 네.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항상 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연락처가 아닌 개인 안심 번호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제가 5개명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 나오네요. 네, 내 계정 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떤 곳에 로그인할 때에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용하시고 있지 않은 앱은 회원 탈퇴를 신청하고 그래. 삭제하는 것이 좋고요.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등 단말기 중고 거래를 할 때는 초기화하거나 포맷을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첫째도 의심, 둘째도 그렇죠. 의심하는 것이 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